비트코인. 네. 생소한 개념인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인터넷에서 디지털로 암호화되어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는 핵심 문제의식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통하면 소위 말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애초에 설계할 때 2100만 개 정도로 딱 제한돼서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는 1200만 개가 발굴이 되어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0만 개가 지금 소위 말해 채굴한다 그러는데 그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1200만 개 정도까지 찾고 난다 보니까 이제는 슈퍼컴퓨터 정도를 이용해야만 찾을 정도로 연산 알고리즘, 즉 암호화된 알고리즘의 어떤 연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고 현재 거래 상장소에서 상당한 높은 고가로 취급받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리즘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확실히 지금 언론 보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투기 장화돼서 투기의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거래소 폐쇄도 고려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또 이런데 또 정부 부처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굉장히 롤러코스터 굉장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제 갑자기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네. 이제 거래소 폐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항의 차원에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홈페이지도 올라가서 항의성 글들을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 이걸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하는 것이 박상기 또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을 약간 좀 번복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다 보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출렁이면서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정부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좀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 노선을 계속 주장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부처가 다 합의가 됐고 지금 당장 폐쇄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약간 돌출성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규제, 저런 종류의 이제 규제를 좀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폐쇄 조치는 이제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불량 거래소에 한해서 이제 폐쇄 조치를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좀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다 정리가 잘 돼서 정책으로 딱 종합적으로 발표가 나왔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미흡했던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역시 가장 큰 힘을 휘두르고 있는 청와대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 법무부에서 저런 이야기 하니까 청와대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청와대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른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특히 이제 지난 11월, 12월 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등락을 거듭하니까 내부적으로 알고 왔더니만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별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법무부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안을 만들 정도로였던 내부적인 조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 발표를 하면서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는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래소 폐쇄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가상화폐가 한순간에 30% 이상 폭락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 넘는 사람들이 20, 30대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에다가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냐 후회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7시간 만에 청와대가 입장을 변경을 하면서 그것이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는 것이지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동을 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과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7시간 만에 뒤집어 버리면은 시장은 어떻게 이 부분을 청와대 그 법무장관을 믿습니까? 결국 사실상 청와대가 법무장관을 불신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정책이 청와대와 그 실질 내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즘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이 규제 반대 청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20만 명이 넘으면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 20만 명의 청원이 도달할 때에는 해당 수석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20만 명이 되기 전에라도 현재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분이 300만이 넘고요. 시가총액이 약 500조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보다 우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평균 가격이 35% 이상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니까 과히 투자 광풍, 투자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긴급하게 나섰던 것도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거의 투기 열풍이 넘어서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광풍이 불고 있어서 긴급하게 진화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나섰던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지 청와대가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서자고 하는 법무부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강경하게 나섰다가는 블록체인 산업 기술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는 연착륙시키자고 하는 이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총리실이라던가 청와대가 나서서 결국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가상화폐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과거 바다 이야기에 대한 아픈 추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돼서 뭐 100만 명 이상 그 당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초동 대응을 해서 빨리 불을 끄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TF를 주무부처를 이제 법무부로 정했는데 법무부는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듯이 그 부처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 노선을 주장했던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선택이 사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TF를 이끌 권한을 주다 보니 법무부 위주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혀갔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런 식의 다른 산업적인 어떤 그 여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TF를 과연 누가 이끄는 게 바람직한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번에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패싱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게 주관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그 파장이 커진 마당에는 총리가 주도해서 이걸 이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교통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부분하고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부분을 좀 양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거래되는 것도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버블이 지금 끼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버블을 이제 어찌됐건 이제 없애는 게 목표라면 거기에 집중해서 사실은 딱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이걸 극단적으로 거래소를 갑자기 폐쇄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개인적으로 저 비트코인 투자 안 합니다. 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뭐 이렇게 권장하는 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일단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 시장을 함부로 폐쇄시키는 거 이런 것은 정말로 이거는 최악의 수단이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좀 교통정리, 정부 부처 내에서 이걸 누가 주도를 할 건지부터 좀 다시 정하고 부처 간에서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부분과 기술 부분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7시간 만에 뒤집어 버리면은 시장은 어떻게 이 부분을 청와대 법무장관을 믿습니까? 결국 사실상 청와대가 법무장관을 불신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정책이 청와대와 실질 내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즘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이 규제 반대 청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20만 명이 넘으면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실에서 20만 명의 청원이 도달할 때에는 해당 수석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20만 명이 되기 전에라도 현재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분이 300만이 넘고요. 시가총액이 약 500조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보다 우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평균 가격이 35% 이상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니까 과히 투자 광풍, 투자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긴급하게 나섰던 것도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거의 투기 열풍이 넘어서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광풍이 불고 있어서 긴급하게 진화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나섰던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지 청와대가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굉장히 롤러코스터 굉장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제 갑자기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네. 이제 거래소 폐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항의 차원에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홈페이지로 올라가서 항의성 글들을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 이걸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하는 것이 박상기 또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을 약간 좀 번복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다 보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출렁이면서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정부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이제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좀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 노선을 계속 주장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부처가 다 합의가 됐고 지금 당장 뭐 폐쇄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약간 돌출성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규제, 저런 종류의 이제 규제를 좀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폐쇄 조치는 이제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불량 거래소에 한해서 이제 폐쇄 조치를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좀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다 정리가 잘 돼서 정책으로 딱 종합적으로 발표가 나왔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미흡했던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역시 뭐 가장 큰 힘을 휘두르고 있는 청와대의 그 반응이 중요한데 이 법무부에서 저런 이야기 하니까 청와대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청와대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른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특히 이제 지난 11월, 12월 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등락을 거듭하니까 내부적으로 알고 왔더니만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별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법무부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안을 만들 정도로였던 내부적인 조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 발표를 하면서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는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래소 폐쇄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가상화폐가 한순간에 30% 이상 폭락을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 넘는 사람들이 20, 30대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에다가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냐 후회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7시간 만에 청와대가 입장을 변경을 하면서 그것이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는 것이지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동을 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과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비트코인 네. 생소한 개념인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인터넷에서 디지털로 암호화되어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는 핵심 문제의식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통하면 소위 말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애초에 설계할 때 2100만 개 정도로
딱 제한돼서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는 1200만 개가 발굴이 되어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0만 개가 지금 소위 말해 채굴한다 그러는데 그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1200만 개 정도까지 찾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슈퍼컴퓨터 정도를 이용해야지만 찾을 정도로 연산 알고리즘, 즉 암호화된 알고리즘의 어떤 연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고 현재 거래 상장소에서 상당한 높은 고가로 취급받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듯 하면서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리즘 하면 그것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이제 확실히 지금 언론 보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투기 장화돼서 투기의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거래소 폐쇄도 거래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또 이런데 또 정부 부처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서자고 하는 법무부,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강경하게 나섰다가는 블록체인 산업 기술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는 연착륙시키자고 하는 이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총리실이라던가 청와대가 나서서 결국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가상화폐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과거 그 바다 이야기에 대한 아픈 추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돼서 뭐 100만 명 이상 그 당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초동 대응을 해서 빨리 불을 끄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TF를 주무부처를 이제 법무부로 정했는데 법무부는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듯이 그 부처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 노선을 주장했던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선택이 사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TF를 이끌 권한을 주다 보니 법무부 위주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혀갔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런 식의 다른 산업적인 어떤 그 여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전 지금 만들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TF를 과연 누가 이끄는 게 바람직한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번에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패싱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